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은 안 먹어도 영양제는 꼭 챙겨 먹는다고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라고요.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이 생각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영양제가 약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제도 우리 몸에서는 약과 똑같이 작용합니다. 몸에 들어오는 순간 화학 물질이 됩니다. 간과 신장을 거쳐야만 처리되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60대 이후부터 이 처리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양이 지금은 그대로 몸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 예전부터 먹어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간과 신장은 나이를 가장 먼저 정직하게 반영하는 장기입니다. 간은 몸속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먹은 것, 마신 것, 약과 영양제까지 모두 간을 통과합니다.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독성이 덜한 형태로 바꿔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낡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정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간세포 수가 줄고 간으로 가는 혈류도 감소합니다. 같은 영양제를 먹어도 혈액 속에 더 오래 남습니다. 농도는 더 높아지고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몸속 하수구 역할을 합니다.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나이가 들면 이 기능도 매년 조금씩 떨어집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성분은 몸에 쌓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축적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조금 더 먹는다고 큰일 나겠어? 하지만 영양제 문제는 하루 이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게다가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한 가지 이상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혈액 관련 약들입니다. 이 약들과 영양제가 만나면 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약효가 너무 세지기도 하고 반대로 약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영양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게 아니니까 말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출혈이나 신장 이상, 의식 저하로 오시는 분들 중 영양제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검사 결과가 애매하게 나오고 증상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지나고 장기 손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영양제 문제는 천천히 오는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경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들 정확한 성분과 용량을 알고 계신가요? 왜 드시는지, 언제까지 드셔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좋다고 해서 남들이 먹으니까 예전부터 먹어왔으니까 계속 드시고 계신가요? 이 차이가 아주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덜 먹는 선택이
더 안전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영양제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지금 서랍 속에 있는 영양제를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후 영양제 문제의 핵심은 몸에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잘 빠져나가지 않는 성분들입니다. 특히 지방에 녹는 영양제들입니다. 이 영양제들은 몸에 들어오면 바로 쓰이고 바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지방 조직과 간에 머무릅니다. 쌓입니다. 오늘 먹은 게 내일도 남아있고 그 다음 날도 남아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용히 축적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햇빛을 못 쬐면 부족해진다고 하고 결핍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점입니다. 물에 녹지 않습니다. 지방에 녹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처럼 과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몸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 상태가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비타민 D의 역할 중 하나는 칼슘 흡수를 돕는 것입니다. 적정량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과도하게 쌓이면 칼슘도 필요 이상으로 흡수됩니다. 혈액 속 칼슘 농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걸 고칼슘 상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흔한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속이 더부룩합니다. 메스껍습니다. 변비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몸속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칼슘은 갈 곳을 찾습니다. 신장에 쌓이고 혈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신장에서는 돌이 만들어질 수 있고 혈관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피가 흐르는 통로가 유연함을 잃습니다. 심장과 뇌에 부담이 커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프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응급실로 실려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처음으로 영양제를 떠올립니다. 혹시 이것 때문인가요? 이미 늦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드시는 분들 중 칼슘제까지 함께 드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같이 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60대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흡수는 늘리고 배출은 느려진 상태에서 칼슘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몸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걸 아무도 바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품 설명에는 위험이 크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광고에서는 부작용보다 효과만 강조됩니다. 그래서 더 믿게 됩니다. 하지만 영양제도 용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과 넘치게 채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검사 없이 고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미 정상 수치인데 영양제를 계속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계속 넣고 있는 셈입니다.
몸은 침묵하다가 어느 순간 경고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좋다는 말과 나에게 필요하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에 쌓이는 문제뿐 아니라 피와 혈관, 근육과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것들입니다. 앞에서는 몸에 쌓이는 영양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영양제 이야기입니다. 바로 피와 혈관 그리고 근육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 영양제들의 특징은 효과가 빨리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믿고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입니다. 혈관에 좋다. 피를 맑게 한다. 중성지방을 낮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절한 양에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량입니다. 오메가3는 혈소판의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혈소판은 피가 날 때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생기면 벽돌처럼 모여서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오메가3가 과도하면 이 벽돌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납니다.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코피가 자주 납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런데 이게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피가 잘 굳지 않게 조절되고 있는데 거기에 오메가3를 많이 더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출혈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 안에서도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나장에서 피가 새어나가거나 심한 경우 뇌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오메가3는 60대 이후에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관리용 건강식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홍국입니다. 붉은 쌀로 만들었다. 천연이다. 약이 아니라 식품이다. 이런 말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홍국에는 콜레스테롤 약과 거의 같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즉, 약을 드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식품이라 용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제품은 적게 들어있고 어떤 제품은 약 수준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소비자가 알 수 없습니다. 몸은 그 차이를 그대로 맞게 됩니다. 홍국의 가장 큰 부작용은 근육 손상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처럼 느껴집니다. 운동을 안 했는데 몸이 쑤십니다. 힘이 평소보다 빨리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근육이 손상되면 그 부산물이 신장으로 한꺼번에 몰립니다. 신장은 이걸 처리하다가 버티지 못합니다. 급격히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이 홍구까지 함께 드시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같은 계열의 성분을 이중으로 복용하는 셈입니다. 몸은 그걸 2배로 맞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쓰러지기보다 조금씩 망가집니다. 그래서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검사 결과가 나빠지고 그제서야 영양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이나 근육이 상당히 손상된 이후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연이라는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이 아니라는 말도 부작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에 영향을 주는 순간 모든 물질은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아니라 검사 결과부터 망가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양제가 몸을 직접 망가뜨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위험입니다. 몸보다 먼저 검사가 망가지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검사만 받으면 안심하십니다. 수치가 정상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영양제 때문에 이 검사 결과 자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량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 방지, 면역력,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타민 E도 지방에 녹는 영양제라는 점입니다. 몸에 쌓입니다. 과해지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줍니다. 피를 멈추게 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작은 출혈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다릅니다. 위장관, 뇌, 심장 주변에서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문제는 이 출혈이 영양제 때문이라고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몸이 약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또 하나, 더 조용하지만 더 위험한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농도 비오틴입니다. 머리카락, 손톱, 피부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탈모가 걱정되면 용량을 더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오틴은 몸에 큰 부작용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비오틴은 혈액 검사 장비의 측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실제와 다르게 나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심장과 갑상선 검사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속에 특정 신호 물질이 나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의사는 치명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비오틴이 많으면 이 수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험한 상태인데 검사는 정상처럼 보입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검사 오류로 치명적인 결과가 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모발 건강을 위해 먹던 영양제가
목숨을 위협한 셈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응급 상황에서는 영양제 복용 여부를 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급박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제의 위험은 더 큽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옵니다. 의사는 틀린 정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양제는 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검사를 받기 전 병원을 방문할 때 영양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이 보내는 직접적인 경고 신호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영양제를 관리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양제 문제는 이론보다 신호를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은 항상 먼저 경고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놓칠 뿐입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출혈입니다.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납니다.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습니다. 이건 몸속에서 피가 제대로 멈추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변 변화입니다. 색이 평소보다 짙어집니다. 거품이 유난히 많아집니다. 이건 신장이 무리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신호가 속 불편함입니다. 영양제를 먹고 메스껍습니다. 속이 더부룩합니다. 변비가 지속됩니다. 단순한 소화 문제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속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근육이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몸이 쑤십니다. 힘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이건 근육 손상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신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과 두통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와 다른 두통이 지속됩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 도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는 절대 참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한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기운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건 간이나 다른 장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지금 드시는 영양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시작하기 전에 검사를 받으세요. 영양제는 부족할 때만 필요합니다. 검사 없이 먹는 건 방향 없는 운전과 같습니다. 둘째, 한 번에 하나씩만 추가하세요. 여러 개를 동시에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도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셋째, 가장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세요.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의 절반 정도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몸 상태를 점검하세요. 이 4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적게 필요한 것만 확실하게. 이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몸을 돌볼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영양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